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카톡, 카카오톡으로 컴퓨터의 이상 증상을 질문을 주셨는데, 경남 김해에 사시는 송병식 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도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실수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서 혹시라도 조립할 때 조금 유용한 정보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 혹시라도 또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 말고도 다른 것 쪽으로도 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질문해 주시면 정말로 많은 분들과 공유해야 할 내용이다 그러면 이렇게 또 영상으로 제가 제작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그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아무리 명의라 하더라도 환자에 대해서 청진기를 직접 대보고 맥박도 짚어봐야 정확한 그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아주 원거리에서 그냥 몇 장의 사진과 그 다음에 대화 글을 통해서 한번 진단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뭐 꾸민걸 PC는 그 PC 오프라인 매장 운영한 지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주 저도 부족한 면이 되게 많지만은 그래도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경험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질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날 이제 카톡으로 주셨는데, 통병식 님이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되어 카톡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PC 사양을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CPU는 라이젠 7950X,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리드텍 3090 24기가, 그다음에 메모리는 64기가, 파워는 1000W, 80 플러스 어떤 등급인지는 이 내용상으로는 알 수는 없죠. 그다음에 한 달 전에는 전원이 안 켜지다가 파워에서 전원 코드를 한참 빼놓았더니 다시 들어오기도, 지금은 이상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한 달 전에는 컴퓨터의 전원이 안 켜졌던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에서 안 켜졌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뭔가를 하다가 안 켜진다, 갑자기 하는 도중에 전원이 나갔다라는 것과, 근데 어느 순간 오늘 컴퓨터 해야지, 아무것도 켜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원을 눌렀을 때 안 켜지는 거랑 분명한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었었고요. 그 다음에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는데 언리얼만 돌리면 GPU 온도가 90도를 넘어가네요. 서멀 구리스도 재도포를 하셨고, 그다음에 백플레이트 쿨러도 사용하는데 가끔 스크램 세이버도 안 했는데 꺼지는 현상, 화면이 블랙아웃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퍼마크를 돌리니 온도 상승 5분 후 꺼지네요. 여기는 경남 김해인데 AS 가능할까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한번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포마크 5분 꺼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양을 한번 적어볼 텐데요. CPU는 7950X시고, 그 다음에 메모리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GPU는 RTX 3090이시고, 그 다음에 파워는 1000W시다. 그리고 이제 온도를 이제 뒷편에 이제 보면은 되는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한번 또 다시 질문을 드린 내용이 있어요. 자, 제가 질문한 게 이거죠. 안녕하세요. 쿨러 뭐 사용하시나요? CPU 순행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내용에는 CPU는 배제를 하셨고, 호어마크 꺼질 때 온도는 몇 도였을까요? 그러니까 CPU 온도까지 같이 보내주시더라고요. CPU는 71도, GPU 85도, 핫스팟 100도. 자, 여기까지 한번 내용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꺼질 때 온도죠. 펌마크를 5분 정도 돌렸을 때 꺼질 때 온도는 CPU는 71도, 그 다음에 GPU는 85도, 핫스팟, 그러니까 최고 그래픽카드 최도 온도죠. 은 100도이고요.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조립된 사진이 굉장히 조금 궁금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진 2장을 한번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한번 이제 내용이 이제 이거죠. 질문하신 내용에 맞게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성되면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고, 제가 사진 한번 확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자, 이거랑 제가 한번 볼게요. 일단은 퍼마크를 해서 5분에 꺼진다. 퍼마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CPU 온도는 너무 착해요. 지금 71도로는 전혀 꺼지지가 않고, 또 퍼마크 자체가 CPU에 부하를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CPU의 온도는 낮아서 패스입니다. 이 온도로 만약에 센서가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GPU 온도도 봤을 때 지금 85도로 나와 있는데, GPU 온도 지금 현재 온도인 거죠. 5분에 꺼지기 직전에 지금 온도 같은데 85도로도 절대로 꺼지지가 않습니다. 핫스팟의 온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찍은 고점의 온도입니다. 지금 만약에 GPU 온도와 핫스팟의 온도가 거의 비례하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온도 때문에 꺼질 확률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GPU의 현재 온도는 85도고 핫스팟은 100도. 이럴 때는 쿨러가 반응하기 전에 찍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 수치가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꺼지는 시점의 온도가 85도라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온도 때문에 꺼지는 원인과는 다소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PC가 꺼지는 원인은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시에 꺼지는지, 아니면 다소 고성능을 요구하는 프로그램 구동 시나 게임을 구동 시에 꺼지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사진을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은 한번 찾으셨을까요? 자, 한번 제가 부연 설명 조금씩 해드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파워 쪽의 불량을 조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파워 쪽에서 좀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일단 불량한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일단은 제가 파워 쪽으로 불량을 잡기 전에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CPU 같은 경우에 7950X 같은 경우에는 아마 TDP가 한 170W 정도 될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170 정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RTX 3090이 아마 한 350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50 정도가 되고, 이렇게 되면 둘이 잡아먹는 것만 52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거에서 잡아먹는 게 한 150W 정도 된다. 그러면 670. 일단은 1000W로는 충분하다. 그리고 등급을 보니까 브론즈 제품이고요. 그리고 쿨러 마스터가 아니라 파워 마스터네요. 파워 마스터고, 뭐 컨티뉴어스 어떻고 1000W. 어쨌거나 여기 붙어 있는 수치를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부족함 없이 정상적인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케이블 뭐 실링이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 고가의 제품은 아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파워에 대한 설명이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파워가 제 생각이 맞다면 예전에 한번 채굴용으로 한때 저가형으로 많이 유행했었던 파워였습니다. 일단 가격이 많이 저렴했었고, 그 다음에 무상 AS 기간이 현재 5년인데 혹시라도 일단 무상 AS 기간 내시라면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고, 혹시나 이제 손재주가 있으시다면 제가 예전에 이제 파워를 테스터기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그거 이 위에 제가 연관 동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파워 쪽으로 조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여드리면 요거까지 같이 띄워놓고, 일단은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케이블들이 있어요. 아마 이제 사장님도 아실 텐데, 이거 고객님 송병식 님도 아실 텐데, 일단 파워에 꽂아져 있는 이 케이블이 조금 불량합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할 수가 있나? 확대를 하면은 지금 뭐 이걸로 뭐 어떻게 뭐 고정을 하신 것 같은데, 선이 짧아서 하셨는지는 몰라도 지금 한 케이블을 이용해서 3090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일단 파워가 이렇게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VJ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픽카드는 얘는 보조전원 8핀짜리 2개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선을 가지고, 지금 분명히 저는 한 선으로 보여요. 지금 밑에 구멍에서 나온 게 지금 한 선으로만 보이는데, 이 한 선이 길게 연장해서 요거 2개를 이용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FM으로 조립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이 한 선이 아니라 여분의 선이 더 있어요. 아마 1000W 정도 되면 이게 한 4개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분으로 이렇게 두껍게 나와서 이렇게 하나씩 연결이 돼야 정상적인 조립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사진상으로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 끄트머리에 연장할 수 있는 케이블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만약에 2개를 연결했다 그러면 이렇게 안 꽂아지는 부분이 지금 사진상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고 그냥 단순히 이 한 선 가지고 지금 연결이 돼서 그렇게 여분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보여지게 됩니다. 일단은 한 선과 두 선의 차이를 한번
알려드리게 되면 지금 한 선에 너무나도 큰 부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래픽카드가 한 350W를 먹는다고 쳤을 때 지금 한 선에서, 물론 그런 거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한 선에서 이렇게 주는 것보다 두 선에서 나눠서 이게 최대한의 부하를 절반으로 가져가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조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왜 이렇게 긴 거 하고 짧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쉽게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빼가지고 연결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만약에 기본적인 처음에 얘를 통과해서 가는 선이 있는데 이게 조금 두꺼워요. 좀 여분이 있으니까 그 뒤에다가도 뿌려줘야 되니까 이 선을 퍼스트로 먼저 연결하시고, 근데 얘가 도저히 지금 내 그래픽카드에 닿지가 않아. 그렇게 되면 이 길게 또 뺄 수가 있거든요. 얘를 빼서 그렇게 연결하는 의미이지, 이게 한 선 가지고 3090에다가 선을 다 연결하시게 되면은 파워 쪽에도 문제가 생기고 파워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에도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실내적으로도 이렇게 했던 경험이 저도 다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파워는 좋은 거로 쓰시는데 조립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불량을 야기한 경우가 되게 많았었고, 지금 이 파워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서운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썩 실링 처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파워라고는 생각이 잘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워를 중고로 사셨는지 새 파워로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용량만 보시고 이제 사신 것 같은데, 물론 뭐 실링이라든가 이런 걸로 절대적인 판단이라든가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저도 이 옆에 있는 붙어 있는 이 스티커를 봤을 때 출력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하자가 없는 파워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제가 예전의 기억을 한번 떠올리게 되면은 뭐 그렇다더라 뭐 이런 얘기니까, 실제적으로 저도 이 파워를 사용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이게 아마 중국에서 아마 저가형으로 그냥 그 타겟을 노리고 그냥 저가형으로 그냥 1000W 써보세요 해서 아주 저렴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뭐 보호 회로라든가 이런 것도 저도 잘 모르고 이거에 대한 회로도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제 느낌상 조금, 만약에 이 파워가 좀 좋은 파워였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파워였어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이 무리가 가서 파워의 불량을 야기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 생각이 조금 통했는지 의미가 전달이 됐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립 자체가 조금 잘 되진 않았다. 제 추측은 이 파워 서플라이에서 공급되는 이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이 너무 조금 딸리거나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갑자기 과부하가 이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파워가 쇼크를 먹고 뻗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고객님께서 하셔야 될 거는 이 파워 케이블에다가 일단은 동그라미라던가 이런 거를 표시를 해 놓으시고, 그렇게 되면은 제 생각으로는 이게 4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케이블 4개가. 4개 중에 얘를 쓰지 마시고 2개를 이용해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딱 병렬로, 지금 직렬로 하나 가지고 하나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병렬로 2개를 별도로 연결하셔서 한번 테스트 하시면 조금 좋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걸로도 안 된다. 아까도 진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파워는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테스터기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래도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나왔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콜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 콜드 테스트란 부팅에 딱 필요한 장치만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장치에서 필요한 거는 뭐예요? 일단은 CPU라던가 CPU 쿨러,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메인보드, 메모리, 그 다음에 파워를 이제 다 탈거를 하셔가지고 케이스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단독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테스트인데, 간혹 가다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진짜 케이스에만 들어가면 오만 막 이상한 불량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그 스위치적인 불량도 있었었고, 아무튼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리고 혹시라도 케이스 뒷면이라던가 이럴 때 측면을 한번 열으셔가지고 이렇게 빵끈이 한번 존재하는지도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빵끈에 간혹 가다가 이게 제가 빵끈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를 되게 많이 만나봤었고, 이 빵끈 끄트머리에 철사가 나와가지고 메인보드에 이상한 뒷판에 뭐 납땜되어 있는 부분과 또 불필요한 또 접촉이 일어나서 또 불량을 야기한 경우도 있었으니까, 혹시라도 빵끈에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메인보드랑 다 드러내셔가지고 한번 콜드 테스트, 다 부팅에 필요한 장치만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하시는 건데, 지금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야 이거 쿨러를 참 떼시기가 애매모호하네요. 또 수냉 쿨러실 해가지고 또 다 끄집어내기가 좀 여간 쉽지가 않으실 것 같고, 일단은 경남 김해시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지금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내용을 주변 PC 수리점이라든가 근처에 가게가 있다 하게 된다면 한번 그렇게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삼아서 이렇게 진행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고객님, 그 송병식님도
시각적으로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공부도 되고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한번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부품 하나씩 하나씩 무결성을 한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메모리 때문에 전원이 꺼진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메모리 때문에 꺼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메모리를 한번 빼셔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메모리 접촉 부분이 혹시라도 뭐 탄 흔적이 있는지, 이게 중요한데 탄 흔적이 없다, 그리고 메모리가 꽂아지는 그 소켓 부분도 탄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를 이미 다 드러낸 상태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소자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사진을 찍고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이제 사진을 확대를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크게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자가 소실된 게 있는지, 혹시라도 탄 게 있는지, 이거를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그래픽카드도 GPU에다가 써널 그리스를 바르셨는지 안 바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바르시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좀 습관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메인보드의 결론만 말씀해드리면, 메인보드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한번 진행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텔이라든가 뭐 라이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얘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TDP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너무 높은 거에 대해서 CPU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뭐 전력이라는 걸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메인보드 특정한 그래픽 카드와의 호환성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이슈, 그러니까 메인보드 바이오스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걸로 인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와 아주 동일한 사례는 아니었지만, 컴퓨터가 파워도 진짜 다 정상적이고 자꾸 꺼져. 근데 이러한 경우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걸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메인보드 바이오스도 한번 최신화를 하시고 나서 한번 테스트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뭐다 문제다 그렇게 된다면, 확인을 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그 수리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좋지 않은 방향이 잡히게 되는데, 명확하게는 청진기 대봐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남 김해라면은 정말 너무너무 멀기도 먼 지역입니다. 일단 제가 알려드린 토대로 하시게 되면은, 일단은 엔간한 PC 수리점에서는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태기, 또 현장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한 거는 기본 베이스, 여기에다가 이제 현장에서 또 발견한 부분을 좀 더 플러스 하시게 되면은 조금 100% 제가 봤을 때는 엔간한 PC 수리를 좀 하셨다 그러면은 다 찾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로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짧은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만약 성공하셨으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이 그 송병식님을 말고도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아무튼 송병식님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